자, 다음으로는 그 레퍼런스 디자인 중에 eFuse하고 30kW 비엔나 PFC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그 eFuse 레퍼런스 디자인을 볼게요. eFuse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배터리 충전 시스템이나 또는 하이 커런트가 차징되는 자동차 내의 OBC, LDC 같은 블락에 릴레이 가스예요. 이 릴레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솔리드 스테이트 스위치를 eFuse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EV카가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그 주제이기 때문에 EV 배터리 디스커넥트 유닛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름이 다 달라요. 배터리 쪽에서는 BDU, 배터리 디스커넥트 유닛이라고도 하고요. PDU는 파워 디스트리뷰션 유닛이라고도 하고 HVJV는 하이 볼테지 정션 박스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통 EV 카들이 400V와 800V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렇게 200V, 200V에서 이렇게 퓨즈가 연결된 400V 시스템을 마실 때 이렇게 HV 라인이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릴레이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라인에도 프리차징 서큐트이 있고 여기 또 릴레이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DC 라인이 연결돼 있고 여기 또 릴레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하이 커런트 트랙션 모터 이제 전기차에서 메인 모터를 이제 구동하는 인버터 라인이고 이제 AC 인렛을 통해서 온보드 차저로 이제 우리가 차징을 할 수 있는 라인 쪽에 또 릴레이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aux power module 우리 자동차에서 뭐 인포테인먼트나 오디오 시스템에 들어가는 12V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라인 그리고 오프보드 DC 패스트 차저로 이쪽 라인으로 급속 충전을 할 때 한 80에서 500A 이 두 라인이 또 이렇게 그래서 릴레이들이 꽤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요런 쪽에 뭐 작은 요런 릴레이들 용량 10A짜리들이나 뭐 30A짜리들도 적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60에서 600A 또는 80에서 500A에 들어가는 하이 커런트 용량의 릴레이도 대체가 가능한 것이 바로 eFuse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기존의 릴레이와 그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eFuse 솔리드 스테이트 스위치를 이제 이렇게 테이블로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컨택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은 모스펫의 RDS1 만약에 한 개면 한 개 모스펫의 RDS1 만약에 커런 용량이 커서 10개를 병렬로 모스펫을 연결했다면 그 10개 모스펫의 평균을 낸 그런 어떤 병렬로 임피던스가 나눠진 어떤 그런 RDS1 값이 컨택 레지스턴스가 되겠고요. 오퍼레이팅 커런트는 코일이나 이코노마이저에 의존하고 여기는 게이트 드라이버로 이제 종류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리스폰스 타임은 릴레이는 굉장히 느립니다.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릴레이가 온오프가 되고요.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은 굉장히 빠르죠. 스위칭 스피드가 마이크로 세컨드 또는 그 이하로 나올 수 있고요. 컨트롤빌리티는 릴레이는 매그네틱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조정을 할 수 없지만 이 eFuse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컨트롤러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심지어 릴레이는 PWM 오퍼레이션은 불가능하죠. 컨티뉴스 커런트로 이제 동작이 되고요.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은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대로 PWM 구동도 할 수 있어요. DC 시스템은 AC 릴레이, DC 릴레이가 둘 다 존재하고요.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도 역시 가능합니다. 온도 사항이 인제 솔리드 타입의 장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인더스트리얼용이나 오토모티브용의 모든 릴레이의 맥스 구동 온도는 85도씨입니다. 하지만 eFuse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정션 온도 175도에서도 구동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에이징 같은 경우에 또는 wear out이라고 해서 이 사용 수명 같은 경우에는 얘는 쓰면 쓸수록 인제 수명이 줄어요. 왜냐하면 접촉 타입이기 때문에. 하지만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은 수명이 뭐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요. 메카니컬 듀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는 아무래도 진동이나 뭐 어떤 기계적인 충격이나 또는 뭐 낙하 같은 데서 굉장히 약한데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은 그 반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고, 오버슛 링깅은 얘는 뭐 제한 사항 없지만 얘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 갈바닉 아이솔레이션이 릴레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릴레이 자체가 이 물리적인 절연이 되기 때문에 얘는 갈바닉 아이솔레이트 되고, 솔리드 스테이트 타입은 그게 안 됩니다. 일렉트릭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인덕티브 로드이기 때문에 얘는 릴레이의 그 크로스 섹션 단면도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아크 방지 어떤 구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아크에 취약하고 아주 드물게는 불도 납니다. 근데 얘는 반면에 그쪽으로는 좀 더 많이 프리하고요. 따라서 이 디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렇게 배터리와 스위치 그리고 로드에 따르는 이런 릴레이 시스템이 솔리드 스테이트 스위치 타입이 가능하고, AC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위칭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 또는 하이브리드 타입, 기존의 릴레이를 쓰고 그리고 이 퓨즈를 하나 추가로 하는 타입.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릴레이의 장점도 갖고 있고 뭐 갈바닉 아이솔레이션이 된다는 거 장점도 갖고, 단 동작은 이 퓨즈처럼 굉장히 빨리 하고 얘가 먼저 끊어주고 나서 얘가 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이 안 되겠지만, 얘는 빨리 끊어주고 컨트롤러블 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아크에 대해서 프리해지겠죠. 왜냐하면 얘가 모든 동작은 다 하길 테니까. 또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는 네 가지 구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퓨즈하고 기존에 쓰던 릴레이하고 한번 프로스컨스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왼쪽이 이제 컨벤셔널한 릴레이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12V 배터리가 있고 ECU 또는 이코노마이저로 조절을 하고 릴레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고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연구원들이 사용했던 아주 잘 알려진 테크놀로지입니다. 낮은 접촉 저항이 큰 전류를 쉽게 핸들링할 수 있고, 이 릴레이 자체가 갈바닉 아이솔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 이 빨간색으로는 economize for high current relay, 이건 단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턴오프 시간이 밀리세컨드라고 했죠. 그리고 쓰면 쓸수록 수명이 줄고, 그리고 아크 플래시에 프리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HV 퓨즈 솔리드 스테이트 스위치 타입은 이렇게 12V 그리고 인풋 컨디셔닝 그리고 게이트 드라이버, 여기서 절연을 해야죠. 따로 갈바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으면 얘도 역시 간단한 시스템 디자인이며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갖고, 컨피규러블 아이제곱 디카럼 프로파일하고 그리고 프로텍션 및 다이아그노스틱 보호하고 자기 진단이 굉장히 쉽게 되죠. 하지만 얘는 단점이 낮은 임피던스 구동을 위해서는, 얘만큼 낮은 임피던스로 하이 커런트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얘가 열이 나기 때문에 낮은 RDS/on의 모스펫을 병렬로 계속 써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기존 SI나 어떤 다른 것보다 SIC가 솔리드 스테이트 eFuse에 유리한 이유겠죠. 이래서 하여튼 모스펫을 병렬로 구동해야 되고 갈바닉 절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건 갈바닉 절연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낮은 저항과 높은 절연 전압이 이 eFuse 어플리케이션 모스펫의 가장 요구가 되어지고요. 자동차용 릴레이는 앞서 테이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00V 85도씨까지만 있지만 SIC의 경우에는 1700, 1200, 3300 이상도 가능하고 온도 특성도 175도씨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현재 뭐 국내에 있는 또는 세계에 있는 꽤 큰 릴레이 회사들도 인더스트리얼용으로 또는 오토모티브용으로 이 이퓨즈를 선행 개발들을 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마이크로칩에서는 고객사에게 이런 eFuse의 레퍼런스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하이 레벨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실제 보드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12V를 받는 LDO 그리고 isolate by supply 여기 아이솔레이션이 돼 있죠. 갈바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MCU를 구동하기 위한 LDO 그다음에 픽 16F15345를 쓰고 게이트 드라이버 7431을 써서 700V 35mm SiC 모스펫 하나를 가지고 30A짜리 이퓨즈를 일단 구현을 했습니다. 타겟 스펙은 400V, 800V DC 배터리 시스템인데 물론 이 지금 이 파트 넘버 같은 경우에는 400V용이겠죠. 왜냐면 700V 모스펫이었으니까 800V에는 적어도 1200V급의 SiC 모스펫이 쓰여야 하고요. 이 보드는 30A 컨티뉴어스 로드 연속적인 로드에서 소스 서큐 리턴 타임은 10 마이크로세컨드로 가능하고 전류 제한은 이런 디지털 컨트롤을 이용해서 쉽게 조정이 되며 여기 지금 보시면은 OPMP 통해서 디지털 아이솔레이터 통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금 린 프렌시블 썼잖아요. 자기 진단 다이아그노스틱을 이 통신 인터페이스를 캔이나 또는 린으로 구현을 해서 어떤 그런 보호 상태나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실제 이제 PCB 레이아웃의 조감도고요. 지금 투온즈 전류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원온즈 일반적으로 쓰이는 원온즈가 아니라 투온즈 카파를 썼고요. PCB는 투레이어 사이즈는 지금 115 바이 60입니다. 이렇게 해놨고 실제 보드 모습은 다음과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보드를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고객사에다가 대여나 판매는 못하고요. 여기 들어가는 똑같은 PCB 레퍼런스 커버 파일 및 스케메틱, BOM 그리고 쓸 수 있는 그 디지털 파워에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드리는 정도로 가능합니다. 자, 한번 앞서 설명을 다 했지만 특성적으로 잠깐 볼게요. 자, 오버크런 디텍션에서 릴레이는 전류고요. 이쪽이 타임이에요. 이렇게 지금 꽤 길지만 여기 지금 흐르는 전류의 양을 봐도 T short가 나서 T trip, T response가 굉장히 길죠. 하지만 이 eFuse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쪽이 지금 IN과 IN 다시가 이제 설계 마진이에요. 이 설계 마진도 굉장히 작고 시간과 전류의 그 타임 커런트 트립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이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 세컨드, 얘는 밀리 세컨드. 그래서 실제 면적을 이 적분기로 해 봐도 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이런 장점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퓨즈를 신규 어플리션에 인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인제 디자인 마진이고요. 이제 요거는 인제 limited by steady state thermal performance라고 하고 이 I short와 I limit은 limited by SICD by short circuit performance 이제 short circuit withstand time에 따라서 이 제한이 되어지는 특성인데 이게 인제 아까 SCWT라는 특성이 저희 마이크로칩의 SiC가 경쟁사보다 우수하고도 하니까 아무래도 설계 마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는 30kW 비엔나 PFC 레퍼런스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디자인 오버뷰를 볼게요. 지금 출력 30kW 타겟으로 하는 비엔나 렉티파이어 토폴로지고요. 피크 효율은 뭐 맥스 98.6%. 자, 입력 조건 볼게요. 삼성의 380, 400V에 50에서 60Hz AC 인풋에 출력은 700V DC입니다. 20% 오버볼테지 온더라인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칭 프리퀀시는 SiC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PFC 인덕터나 이런 것들을 주파수를 높이면 많이 줄일 수 있죠. PWM 스위칭 프리퀀시는 약 140kHz. THD는 하프하고 풀 로드 통틀어서
5%보다 작고요. 디자인에는 마이크로칩 700V SiC 모스펫과 1200V SiC 샤키 배려 다이오드를 썼고요. PCB 디자인은 역시 이 보드 역시 저희가 고객사에 대여나 판매가 안 되고 디자인 파일 전체를 릴리즈 드리기 때문에 뭐 이거를 참고하시도록, 물론 똑같이 그려서 쓰시는 고객사는 안 계시겠지만 IC 스탠다드를 고려하고, 그리고 세이프티나 크런 스트레스, 메카니컬 스트레스, 노이즈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PCB 디자인이 들어갔고요. DSPIC33을 써서 3레벨 모듈레이션 디지털 컨트롤을 썼고 그렇습니다. 자, 동작을 잠깐 볼게요. 제가 이거를 고객사 가서 이제 몇 번 정도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 봤는데 의외로 비엔나 VFC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인제 토폴로지 1과 토폴로지 2와 토폴로지 3 세 가지 종류로 인제 삼상 비엔나가 구동이 되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장점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입력이 380 볼트에 50 헤르츠, 60 헤르츠 삼성 전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들어왔을 때 이제 만약에 50 헤르츠의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50 헤르츠에 지금 양의 반 사이클, 이 초록색 라인입니다. 양의 하프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들어와서 모스펫을 통해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거쳐서 뉴트럴로 들어오고, 음의 하프 사이클에서는 뉴트럴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하프 웨이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스펫의 경우를 볼 때 양의 하프 사이클과 음의 하프 사이클 각각, 즉 한 주기의 모스펫이 두 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고요. 자, 그리고 토폴로지 2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60 헤르츠 사인 웨이브에서 양의 하프 사이클에서 이렇게 뉴트럴로, 음의 하프 사이클에서 이렇게 다이오드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양의 하프 사이클에서 다이오드를 거쳐서 하이 사이드 모스펫으로, 음의 하프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나가니까 로우 사이드 모스펫으로 한 주기당 각각 어퍼와 로어 모스펫이 한 번씩 동작되니까 얘보다는 얘 모스펫의 부담이 2분의 1이죠. 그리고 다이오드도 두 개가 줄었어요. 자, 토폴로지 3를 보게 되면 이렇게 60 헤르츠 사인 웨이브가 들어올 때 양의 사이클에서 이렇게, 음의 사이클에서 이렇게, 예, 가는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토폴로지 A, B, C가 돼 있는 것이 이렇게 초록색 박스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자, 아까 그 기본적인 동작 설명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3레벨 모듈레이션에서 뉴트럴, 이 되게 중요합니다. 뉴트럴이 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따라서 이 동작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2분의 VLDC 아웃풋 언제 upper forward is on이 될 때,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VDC 아웃풋 언제 lower FWD가 on 될 때, 이게 3레벨 모듈레이션의 기본이죠. 자, 얘를 보게 되면 얘는 지금 다 중성점에 연결돼 있고 여기가 그죠? 예. 얘도 중성점이 연결이 돼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죠? 자, 일단 봅시다. 프로스 토폴로지 1 같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당 아까 봤죠? 사인의 양의 사이클 반 사이클에서 싱글 모스펫. 그래서 로우 코스트 SI 다이오드 이지 컨트롤의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모스펫 로스가 어때요? 하나가 양의 사이클 반 사이클에서 계속 오니까 얘가 로스가 매우 심각하다. 그쵸? 자, 토포로지 2를 볼게요. 장점, 2 모스펫 per page. 아까 봤죠? 한 모스펫의 양 사이클에서 upper, 로우 사이클에서 lower. 페이지당 2 모스펫이니까 스트레스가 2분의 1이고 다이오드가 얘에 비해서 얘가
반이 적죠. fewer 다이오드 그리고 이지 컨트롤 그리고 얘보다 모스펫 로스가 적은데 반대는 뭐예요? 이 토폴로지 3보다 파워 덴시티가 낮아요. 자, 그래서 토폴로지 3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2 MOSFET per phase. 얘도 2 MOSFET per phase죠. 그리고 SID 다이오드가 아예 필요가 없어요, 얘는. 자, 우리가 지금 모스펫을 쓸 때 얘는 스위칭 프리퀀시가 140kHz죠. 얘하고 얘는. 그래서 SIC가 필요하지만 이쪽 안쪽, 박스 안쪽에 있는 다이오드는 60Hz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SIC 다이오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아예 SI 다이오드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lower MOSFET loss 토폴로지 얘보다는 로스펜 로스가 적죠. 예? 그리고 컴포넌트가 얘가 제일 작죠. 이 세 가지 토폴로지 중에 컴포넌트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단 얘는 컨트롤이 조금 어려워요. 컨트롤을 하는 거는 기술로 풀면 되죠. 예. 그래서 마이크로칩의 레퍼런스 보드는 토포로지 3를 사용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뉴트럴과 DCMID 플러스 포인트가 연결이 없어요. 예. 여기가 뉴트럴 포인트죠. 근데 연결이 없어요. 음. 그죠? 지금 토폴로지 여기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뉴트럴 포인트 찍어 드렸죠? 예, 뉴트럴 포인트들. 예. 뉴트럴 포인트들. 하지만 뉴트럴 포인트가 여긴데 다르죠. 그리고 페이즈 레그가 다이오드로 구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T형 커퍼와 같은 토폴로지예요. 단방향 전원 흐름이고요. 변조 방식은 3레벨 뉴트럴 포인트 클램프드 컨버트고요. 그리고 디지털 컨트롤이고 클락 앤 파크 변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깊게는 못 들어가지만 오늘 클락 앤 파크 트랜스폼과 PQ 트랜스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할 거고요. DC 버스 전압 균등화 그리고 서드 하모니 이걸 사용했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토폴로지적으로 유용한 게 많아요. 그리고 3차만 사용하고 5차나 7차, 11차, 13차는 하모닉을 캔슬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뭐 다음과 같은 볼트 컨트롤을 통해서 치명적인 동작 오류를 차단하고 그리고 위상 마진과 안정성 및 EMI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통 모드 루프에 피드백 댐핑 지형을 추가했고 위상 변화 및 열 재료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라는 머터리얼이 굉장히 그 히트 디스페이션이 좋아서 요쪽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요쪽. 머터리얼을 보게 되면 서머 인터페이스가 와트당 0.01도씨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대신에 가격이 좀 비싸요. 페이지 체인지 머터리얼도 와트당 0.03도씨 요런 것들 이제 아이디어에다가 넣습니다.